88척의 잠수함을 가진 북한. 최근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 개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과연 북한은 왜 잠수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이만갑에서 밝혀드립니다. 세계 1위 잠수함 보유국이 북한이라고 아까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수적인 면에서는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아요. 그러나 잠수함은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괴력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사실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권투 잘해도 여러 사람 한꺼번에 덤비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네, 드릴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번째. 북한이 88척인데 사실은 잠수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 디젤류 있잖아요. 네. 추진 연료로 디젤류를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핵 우라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라늄은 끝이 없잖아요. 그 파워가 세고 오랫동안 이 디젤 연료는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엔진을 돌리려면은. 근데 핵 원자로는 공기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핵 분열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북한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구형 모델이 2차 대전 독일에서 가져온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이고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소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6년, 98년도에 잠수함 그 상호급 잠수함 동해에 좌초됐죠. 예. 그물에 걸린 거, 그물에 걸린 거. 꽁치어망이 걸렸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꽁치어망이 제가 네덜란드에서 교육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낚시해서 잠수함 하나 걸렸다는데 그게 너네 나라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북한 잠수함에 꽁치어망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설에서는 뭐 성능이 열악하다, 뭐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수함은 한 척만 물속에 들어가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세력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같은 경우는 잠수함 한 척을 잡는데 수상함정이 25척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잠수함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을 계속 키우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쟁 직전으로 갈 때 같이 많은 잠수함을 투입시켜가지고 게릴라전 수행, 그다음에 주요 후방시설을 교란시키고 이런 데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겠다. 예. 특히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는 그 조그마한 잠수함에 잠수정에 특수전 요원 몇 명만 싣고 갔다 거기 가깝잖아요. 또. 공격을 해버리면 그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남한이 이런 의도를 많이 보여주고. 북한에서 해군으로 근무하실 때요. 서랑 씨도 그럼 잠수함 타셨어요? 네, 저 잠수함 타봤습니다. 근데 선체에 잠깐 타봤었는데 사실 내부에는 딱 잠수함 군인들 제외하고는 일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자 군인이 없다고요? 예, 여자 군인은 원래 기본으로 없고 그 안에는 잠수함 성원 외에는 다른 사람 일체 들어가지도 못해 출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선체에 잠깐 탔었는데 예. 잠수함 이제 기동하는 소리가 되게 요란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이제 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지금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모든 잠수함이 다 그런 요란한 소리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저희 전대는 24척이 있었는데 거의 30%는 다 술이 가거든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건대는 그냥 도색을 잘 칠했으니까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분의 1 정도는 다 이제 수리를 가고 사실 성능이 또 안 좋아가지고 되게 위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 거 저희 교환에 있었으니까 들었거든요. 이게 잠수함이라는 게 군수산업체에서 제일 높은 기술이에요. 근데 북한은 민간 경제 자체도 없고 경제력이나 거기에 합당한 기술력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볼 때는 군수부문 내놓고는 개떼를 멍둥이도 없는 나라예요. 북한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저 잠수함이 나왔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민족의 경사라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 저 사료에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해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6호에서 소형 잠수정, 소형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무슨 반잠수정 같은 거 그런 거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 해서 생산했는데 워낙에 수준이 낙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잠수함들은 글쎄요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북한이 이 소형 잠수함이 맞는가 하면 이건 북한의 해군 전략과 관련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1992년 4월 달에 그때 김정일이가 나와가지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많이 생산해서 수시로 남조선 근해, 남해, 동해, 서해를 수시로 교대로 드나들면서 맨 밑에서 움직이다가 최고 사령관이 공격 명령 내리면 특전대 뭐 이런 것들이 공격 수단으로 해서 타격하는 이런 전략으로 우린 나가야 된다.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꽁치 그물에 걸렸다면 그건 잠수함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그것도 간첩용으로 나오는 잠수함은 보통 잠수함이 아니거든요. 이제 잠수함이 한번 기동하자면 기름이 몇십 톤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 부족으로 한 해에 2번씩 하는데 2달씩밖에 못 하거든요. 1년에 훈련은. 네, 그 정도밖에. 북한은 잠수함이 좀 많아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는 왜 잠수함 사는 걸 이렇게 목숨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의 잠수함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잠수함의 핵심이 어뢰를 어느 만큼 정확하게 쏴서 수상함을 파괴시키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뢰를 발사하기보다는 잠수함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수상함에 부딪혀요. 자폭을. 아이고. 그러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야, 너무 원시적이다. 이건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선임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 완성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 잠수함 단도탄 소중 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성공이야 대단하라고 하시면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음먹은 대로 소중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전략 잠수함 단도탄 소중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 잠수함에서 솟구친 탄도탄은 거대한 굴줄기를 토하며 전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장난감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 인민들이 위력이 무시무시하고.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성공이야 대단하오 대단해.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여자분이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북한 잠수함에서 SLBM을 쐈다는 건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그냥 올인한 거죠. 거기다 이제 요즘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SLBM까지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북한이 SLBM을 성능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대비? SLBM은 핵무기 싣고 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싣고 하는 SLBM 잠수함을 추적하려면은 핵추인 잠수함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나 아까 저 SLBM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성공을 했나요? 우리는 SLBM 기술은 확보했어요. 확보했고 이제 SLBM은 궁극적으로는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이 지금 6개국은 다 핵탄두를 실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 북한 것도 핵무기 소형화를 성공했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실었기 때문에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핵탄두를 폭발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이미테이션을 한 거지. 그러나 500km 정도 날렸다는 건 다 기술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탄두를 실겠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는 비핵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죠.